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의 파급 효과, 파급력.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주로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실제 그 위치를 보면서 그 도시의 모양을 보면서 그 주변 도시에 어떤 파급 효과를 주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서남부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서남부축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신도시는 서울 수도권 경기지역 경부축이에요. 경부축. 자, 이렇게 경부축이 이제 있고 서북부축이 있고 덕양구, 창릉 신도시, 일산 쪽으로 이어지는 서북부축, 서동부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리, 다산, 왕숙, 자, 이쪽으로도 있고, 자, 김포 쪽으로 이어지는 또 서북부축, 서북부축이죠, 이쪽도. 자, 이쪽도 있고, 서남부축은 뚜렷하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서남부축은. 예를 들어서 송도가 어떤 서남부축의 끝자리인데, 송도는 인천과 연결되는 것이고, 어떤 다른 도시와 연결되는 어떤 축이 없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경부축이라는 것은 주로 경부 고속도로를 가지고 일자로 발달되어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큰 도시라든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크게 발전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동북부축이죠. 이 구리, 남양주, 왕숙, 이 동북부축은 신도시들이 밀집돼 있어요. 신도시들과 예를 들어서 서울과 밀접성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는 여긴 특별히 산업단지라는 게 없으니까 일자리는 거의 없는데, 자, 이 동북부축은 이 구도심, 강북 구도심과 연결돼서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남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구리, 다산 이쪽은. 자, 그래서 이제 집값이 다산 같은 경우에 한 10억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강남, 송파. 자, 이런 지역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어떤 집값이 강세를 띈 거예요. 어떤 일자리는 자체 일자리, 자족 기능이 갖는 일자리는 모자르지만 이 강남에 대한 접근성으로 떴다. 자,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떤 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하철 라인이 들어와야 돼요. 지하철 라인이. 자, 결국은 경부축도 분당선, 신분당선. 자, 이 두 노선 들어오고 SRT, GTX-A. 자, 이거로 발전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서남부축은 그동안 이 송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송도가 이 자체 도시의 퀄리티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3등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송도가 그동안 힘을 못 썼던 게 뭐냐면, 최근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서울하고 너무 멀어요. 저도 송도를 몇 번 갔지만, 여기서 자차를 이용해서 서울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족 기능도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이 들어오면서 자족 기능을 어느 정도 많이 보완했어요. 어느 정도 보완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들은 이 송도라든지 이 외곽에 있는 도시들 예를 들어서 분당도 마찬가지고 판교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동탄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의 자족 기능을 갖고 도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모자르다는 거죠. 도시의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은.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택을 질 자리가 없어요. 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택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주택을 질 공간이 모자르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런 외곽 지역들, 예를 들어서 송도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사실 동탄 근처에 집을 짓자고 하면 새로운 택지주거를 만들어서 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면 되는 거예요. 송도도 마찬가지고, 시흥도 마찬가지예요. 송도도 여기 계속 매립하고 있잖아요. 계속 쳐도 되는 거고, 시흥도 마찬가지고, 광명도 마찬가지고, 지을 땅은 많다. 자, 그러니까 자체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족 기능만 가지고는 이 어떤 주택의 집값이 상승하기에는 힘이 붙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출퇴근을 여기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어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외곽 도시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서울에 30분 내지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축을 따라 발전을 했는데 이 서남부 축의 어떤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자, 일단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광명 신도시가 이제 어떤 탄생하는 배경, 앞으로 그것에 대한 파급력을 이야기해서는 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꼭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송도부터 봐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천의 끝자락에 송도라는 도시, 송도 세계 국제도시죠. 여기 국제도시에 원래 탄생이 국제도시예요. 거대한 국제도시, 뭐라고 할까요? 홍콩 같은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실패를 했죠. 이 송도라는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인천에선 여기가 강남 지역이잖아요. 강남 지역인데, 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 이게 보시면은 송도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를 보시면 돼요. 자, 뭐가 들어왔냐?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송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소래포구 옆에, 이 소래포구죠, 이 소래포구. 자, 소래포구 여기죠, 여기. 이 옆에 논현지구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사실은 여기 공단, 남동공단 있고 여기가 남동공단인데 여기 앞에 땅값이 비쌌겠습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 땅이야. 아무도 안 쳐다보는 땅. 도저히 개발할 여지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남동공단만 가지고는 좀 개발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근데 이 송도라는 것이 탄생을 하니까 여기 있는 땅들도 부각을 한 거예요. 바로 송도는 제2의 강남이다. 자, 제2의 강남 옆에 이 땅이 노른자 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노년 신도시가 들어선 거예요. 노년 신도시. 자, 여기 이 주로 하나 꿈의 그린. 자, 이 하나 메트로. 이게 많은데, 이게 하나 땅이었어요. 하나의 한국화약 공장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 이 앞에가 예전에 이 105 신도시가 한국화약 화약을 테스트하는 매립지였어요. 매립지여서 그 화약을 테스트하는 곳이었어요. 자, 근데 이 땅값이 뛰다 보니까 이 송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곳에 그 하나 건설에서 자체 도시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수천 가구를 지어서 아주 분양에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나가. 자, 그런데 여기가 개발되니까 이 D도 개발이 됐겠죠. 이 D가 개발되다 보니까 결국 여기가 지금 거의 번화가가 됐잖아요, 번화가가. 그럼 소래포구도 살고.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여기를 예전에 한번 그 분양권을 청약을 한번 받았었어요. 청약을 받아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쪽을 쳐다본 적이 있었어요. 105 신도시를. 자, 그때 여기가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년 신도시에서 노년지구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는 앞으로 아파트를 질 땅이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야,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걱정을 했죠. 사실 이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그 뒤로도 잠깐 이제 프리미엄 조금 붙었었는데 그 뒤로 잘 올라가지 않다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이 지역이 뜰 때 그때서야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공급의 한계를 느꼈던 거죠. 자,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 벌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남우측에. 그래가지고 이 105 신도시라는 지역이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송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송도가 제2의 강남이다. 자, 바로 여기 바다를 건너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땅이 또 금싸라기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땅이 제2의 강남 같은 땅인데 이 땅을 그냥 놀리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흥시청에 있는 그 시장님이 이 땅을 이제 한국화약에서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해가지고 이 땅 한번 개발해보겠다. 그래서 105 신도시라는 곳을 만들어서 시흥의 많은 인구를 정착시키겠다. 시흥의 도시를 규모를 크게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개발한 도시가 105 신도시예요. 자, 이게 서남부 측의 개발 축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5 신도시라는 지역을 여기다 아파트를 만들면 이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앞에 송도가 있다고 해도 지하철이 오이도역이라는 게 있지만 여기서 강남까지 간다는 것은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리고 이 정왕 이 시화 공업단지. 자, 여기에는 또 예전에 구 정왕동
그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또 질 필요는 없었어요. 물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있는데 그거 자체만으로는 약했다. 자,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여기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한 거예요. 야,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내려와라. 건물까지 지어줄게. 내려와라. 그럼 서울대학교에서 싫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싫다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병원 자리까지 만들어줄게. 가져가.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면서 이 105 신도시의 분양 광고의 어떤 그 타이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분양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뭐 가격이 이게 분양가가 한 2억 7, 8천, 뭐 3억 한 5천까지였는데 이게 거의 2배가 됐죠. 자,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 나왔고, 자, 이게 이제 서남부축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시흥 같은 도시, 또 광명, 자, 이런 도시에 이게 빈 공터가 많아요. 예전에 광명역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이 확장을 하면서 이 마지막 그 빈 땅이 바로 시흥시에 다 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뭐냐면 이 시흥시라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도로가 외곽순환도로가 거치고 들어가요. 외곽순환도로가 깔려있다. 경인 제2 고속도로를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게끔 외곽순환도로가 가장 발달된 지역에 왜 이 외곽순환도로가 왜 발달되어 있냐? 그건 이런 데 공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남동공단, 시화공단, 그리고 인천항. 자, 이런 항구가 많다 보니까 산업용 그 운반 차량들이 많이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외곽순환도로가 발달되어 있다. 자, 이 외곽순환도로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경부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강남의 접근성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흥과 광명 역세권. 자, 이곳이 본격적으로 그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강남 순환도로예요. 강남 순환도로. 자, 광명 역세권에서 이 강남 순환도로를 타서 이 강남역까지 가는 데는 막혀도 30분 정도면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막혀도. 안 막히면 한 15분 안에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고속도로는 아주 혁신적인 고속도로예요.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막히니까, 자,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다 뚫리면은 덜 막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광명 역세권이 부각이 된 거예요. 이 광명 역세권은 또 KTX역도 있죠. 또 월판선도 지나가죠.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가 이제 13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12억, 13억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명 시흥시의 그 가격을 리드했던 대장 지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택지 지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지하철이 많이 이제 계획이 돼서 건설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소사대곡선. 자, 소사대곡선. 그리고 그 신안산선. 자, 신안산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정도. 자, 안산은 사실상 어떤 서울을 출퇴근하기엔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반월공단, 시야공단 그 주변의 직주 접근을 위한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을 출퇴근한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이 이제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거기다 또 GTX C역까지, 상록수역까지 갈 예정이다. 회차를 한다. 자, 그런 재료로 요즘 번호동 쪽이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흥에 택지지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목감지구, 그 다음에 트리플 역세권, 장현지구, 자, 그 다음에 은계지구. 자, 은계라는 도시는 원래 있었어요. 은계라는 도시는. 자, 이 구도심이 원래 있었어요. 자, 은계라는 지역은 이게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이 뒤에 그린벨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개발을 해서 더 규모를 키웠어요. 자, 은계라는 지역이 왜 입지가 좋았냐면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다 이제 구도심을 만들었겠죠. 자, 이 보시다시피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외곽도로가. 자, 거기다 여기 소사대곡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뭐랄까요? 택지지구가 지정되면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겠죠.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흥은 중간중간 택지지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도시가 이렇게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빈 땅이 많다 보다니까 도시와 택지지구와 택지지구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105세에 사시는 분들이 이 뭐라 할까요? 광명 역세권에 가는 버스도
제가 알기로는 없던지 아니면 돌아가는 버스가 있던지 그래요. 자, 이거 얼마나 여기서 광명역세권을 가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자, 여기 가는 버스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가 어떤 광역버스가 잘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도시들은 뭐랄까 수요가 많지 않으면 노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적자 노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광역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한 그 단점들을 바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광명시흥 신도시라는 거예요. 광명시흥 신도시.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광명과 시흥이 합작해서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만약에 여기를 광명만 만들었다고 하면, 또 이 광명과 시흥이 또 그 광역도로를 만드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난제들이 있잖아요. 또 둘이 또 협상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예산도 각각 또 만들어서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연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명 시흥이 같이 만드는 도시다 보니까 이제 광명과 시흥이 도시의 연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점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 점이. 그래서 광명과 시흥은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서남부축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장황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20만 인구가 들어와요. 20만 인구가. 7만 가구면 뭐 3명씩 계산해도 21만 명이 들어요. 광명 테크노밸리에 또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또 유동인구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거진 한 25만, 30만 인구가 들어와요. 자, 30만 인구면 세종시 많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종시 많은 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광명시흥의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경제적 효과가. 자, 예를 들어서 광명역에 역세권에 중앙대 병원이 생겼어요. 생겼죠, 여기에. 자, 그러면 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겠죠? 중앙대 병원은 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커스트코, 뭐 롯데, 뭐 몰 다 있잖아요. 자, 이런 데가 장사가 잘 되겠죠.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5 신도시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어요. 자, 여기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5 신도시에 서울대병원이 생기겠죠. 그럼 서울대병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추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송도에 신세계백화점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뭐 그런 얘기가 요즘 있어요. 현대백화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자, 그러면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신세계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여기도 가겠죠. 뭐 자체적으로도 생길 수도 있지만.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 광명시흥의 발전에 아주 그 불을 붙는 역할을 했다. 이 광명시흥 신도시는.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이 축에 있는 그 택지지구, 그 다음에 신도시, 자, 모두가 함께 공존공생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간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명시흥 신도시가 생기면 여기는 이제 규모가 큰 도시이고 인프라가 좋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광명 역세권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가격을 리드하는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장 역할을 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응계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가격 편차가 갭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갭을 좁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뭐 가격이 이제 뭐 10억이다. 자, 그러면 이쪽은 80%, 90%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가격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을 팔고 이곳으로 가는 곳이 있고 이렇게 서로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 도로도 이제 광역도로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고속화도로도 생기는 거예요. 고속화도로. 자, 고속화도로라는 게 또 국가에서는 그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자본으로 하는 그 민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행사들이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또 고속도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고속도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지역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제 시흥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다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2016년도부터 제가 시흥시를 다룰 때 2016년, 17년, 18년 부동산 전문가들 시흥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은계지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수의 사람만 알았고 105 신도시는 뭐 여기 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105 신도시가 여기 7억 5천까지 찍었어요. 허반 서밋이. 자, 요즘 최근에 7억 5천까지 찍었어요. 분양가의 2배를 찍었다는 거예요. 분양가의 2배. 자, 그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다. 뭐, 정주 여건이 워낙 좋은 지역이니까. 자, 그 정도로, 시흥 신도시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그냥 가격이 뛰는 게 아니겠죠. 다 호재를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호재를. 주변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완산 쪽으로 GTX도 들어오고. 자, 이 은계지구도 보시죠. 예전에 작년부터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오면 은계지구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 했어요. 야, 이거 뭐, 규모의 면에서나 어떤 도시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기는 택지지구고 여기는 신도시급이니까 이쪽이 공급 폭탄이 나오면 이쪽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광명시흥 신도시가 나오면서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 호갱노노의 실검색 1위 아파트가 이거잖아요. 한양수자인. 자, 왜 한양수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주위에 아파트들이 다 많은데 어쨌든 자, 이렇게 이 지역의 아파트가 호재가 돼버렸어요. 자, 이 호재가 된 게 뭐냐면 이 경인선이죠. 제2 경인선. 자, 이 제2 경인선이 남동구청역, 인천 대공원역까지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은계역까지 끌고 와서 광명역 쪽으로 옛날에 연결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 노선은 이제 빠그러졌고, 지금은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거 인천공원을 가져와서 신천역을 거쳐서, 그러니까 신천역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은계역을 거쳐서 구로 쪽으로 이제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로 쪽. 자, 구로 쪽으로 붙이면 여기가 신안산선, 이게 신안산선이 갈아탈 수 있는 역이 되는 거예요. 자, 구로 쪽으로 붙이던지 예전에 또 처음엔 독산역 쪽으로 붙인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어디가 될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직은 예타 평가 중이니까 그 사업성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추진이 잘 안 됐어요. 뭐 이게 사업성이 확정돼야지 그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이 조그만 은계지구를 놓고서 추진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했는데 바로 여기 광명시흥 신도시가 되면서 탄력이 붙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도 이제 그거 발표했어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로역 쪽으로 붙이면 이제 은계지구 사람들은 구로역 쪽으로 가서 신안산선을 타고 여의도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은계지역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제 장현지구에 비해서는 어떤 가격이 조금 밀렸었는데 이제 장현지구와 거의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동급이 돼버렸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도를 봐도 자, 여기가 이제 그 개수로예요. 개수로. 자, 이 개수로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확장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확장 공사. 자, 여기만 지나면 바로 여기가 광명시흥 신도시예요. 자, 광명시흥 신도시와 은계지구는 그냥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의 같은 신도시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여기가 일산이라고 하면, 여기가 일산 동구라고 하면, 여기가 일산 서구 정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화정 정도?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옥길지구는 더 붙어 있어요. 자, 여기 JD 카운터, 여기 한신 아파트 있고 그렇죠, 여기에. 자, 여기는 바로 광명시흥 신도시와 바로 붙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지역. 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도 이제, 택지지구가 조그맣다 보니까 어떤 상권의 어떤 한계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상권이 또 거대하게 생기다 보면 이쪽의 상권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광역도로가 연결되고, 부천과 광명과 연결되는 또 광역도로가 연결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의 도로가 문제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쪽의 도로를 확장하고 싶은데 두 도시 부천과 광명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발전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광명시흥 신도시의 어떤 주변에 대한 파급력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 이 안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는 한 또 이분들이 또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데와는 또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울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와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들과는 어떤 경쟁의 관계가 될 수 있다. 또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야 되겠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개지였다. 미개발지였는데, 자, 이 송도와 백오 신도시, 그리고 전철들이 생기면서 또 택지지구가 생기면서 어떤 그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종으로도 신안선과 서해선이지만 이 횡으로도 월판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교는 또 강남 다음으로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또 뭐랄까요, 굉장히 교통이 좋은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지역에 어떤 그 종으로 횡으로 다 지하철, 전철이 다 깔리고 있는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편에서도 얘기했듯이만 경부 측은 대기업들이 딱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축이에요. 판교 벤처밸리, 여기 뭐 게임 회사, 그 유명한 게임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 카카오, 뭐 그다음에 NC 소프트, 뭐 벤처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쪽에 뭐 네이버, 두산, 자 그다음에 여기 뭐 삼성 반도체, 현대 하이닉스, 뭐 계속,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경부 쪽은. 자, 강남의 접근성도 좋고. 자, 그런데 이 서남부 쪽도 4차 혁명 산업의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지가 돼 있어요. 기지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광명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광명 테크노밸리가 들어와요. 이제 부지는 거의 다 닦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한 3, 4년 후에는 아마 이제 다 완성이 될 텐데, 광명 신도시 밑으로. 자, 예를 들어서 구로 디지털밸리, 가산 디지털밸리, 이제 그런 데는 연구소가 많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또 어떤 연구 개념에 있는 그런 산업 단지들이잖아요. 자, 그런 곳에서 이제 또 개발한 것들이 이제 제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품 제조, 소재 부품 장비들을 또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제조에 관한 게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런 그 부품 산업, 그 다음에 소재 산업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 바로 반월시와 공단이에요. 이 MTB 공단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면 요번에 이제 나왔지만은 제조업이에요. 그 요번에도 K방역에서 그 주사기, 자, 한 대를 더 맞을 수 있는 그 주사기를 개발한 것도 바로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어떤 강점이에요. 자, 그런 제조업에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이 남동공단, 시야 반월공단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어떤 그 축을 가지고 있는, 산업 축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자, 그리고 송도도 마찬가지고, 송도는 바로 이제 셀트리온이잖아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또 다 몰려 있어요.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자, 그리고 이 바이오 기업들을, 이런 부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공항이, 그 인천항이 여기에 있고 신공항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축이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산업단지라는 거나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는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야 인재들이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송도라는 곳이 결국은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 셀트리온 같이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송도라는 것이 주거 지역이 좋으니까, 정주 여건이 좋으니까 인재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도 된다, 내 자식들을 교육시켜도 좋다. 자,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광명 시흥 신도시라는 곳을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들이 들어오고 오면, 자, 이런 지역에도 많은 좋은 기업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광명 시흥에 더 들어오는 거고. 자, 그리고 월판선이 들어오면 판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많아야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세수, 법인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가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고 교통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또 만들어지고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도시가 경부축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도시가 경부축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수원, 뭐 광교, 뭐 동탄 이런 도시들이 결국은 뭐 국가의 그 정부의 재정만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지방의 재정으로도 다 많이 투입이 됐을 거다 이거예요. 여기 삼성이 있으니까 삼성에서 내는 법인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대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판교, 벤처밸리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내겠습니까? 결국은 법인세를 많이 내야 지방의 재정이 풍부해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깔아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아파트를 지어야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그 인재들이 직장을 여기서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자, 그래야 도시가 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광명시흥 신도시의 그 발전의 그 도약이 되는 게 바로 광명시흥 신도시다. 자, 그런 점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사람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뭐랄까요, 환영을 해야 되고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광명시흥 신도시는 앞으로 천지개벽 된다. 이 안양 평촌이 천지개벽 됐듯이, 자, 그리고 경부축이 천지개벽 됐듯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지역은 그냥 계속 살면 좋아질 날밖에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천 라인도 여기 뭐 과천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리고 구도시 안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자, 여기 평촌이라는 도시는 새로 만든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 4호선이 들어오고 평촌이 들어오고 여기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주변에 뭐 삼본, 의양까지 다 개발이 됐고, 이 오직하면 이 뭐 백운밸리 여기 산속까지 들어가서 아파트를 다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 동편마을까지. 자, 이렇게 해서 빽빽하게 아파트를 만들고,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죠? 많이 살다 보니까 인재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 지식정보타운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또 벤처밸리가 됐잖아요. 거기 또 넷마블이라는 좋은 회사가 들어가요. 자, 그렇게 도시는 발전하는 거다. 자, 이러한 그 경부축의 도시, 그 다음에 이 안양 과천의 축의 도시, 자, 이런 도시가 광명시흥에도 또 만들어진다. 자, 그 만들어지는 원석이 잘 돼 있다. 이 지하철,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소부장의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적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면 바로 어떤 대기업도 발전을 해야 되지만, 이런 중소기업들, 이런 벤처밸리,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발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얘기 좀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하려면 결국은 자동 센서가 발전해야 돼요. 자, 인공 로봇가 발전하려면 모터가 필요한 거예요. 모터가. 요즘은 이제 폴드폰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뭐 버튼만 누르면 딱 만지기만 하면 싹 자동으로 간대잖아요. 자, 그런 걸 개발한대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미세한 또 서브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든 그런 기반이 바로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이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에서. 자, 이 105 신도시에도 4차 산업혁명 기지로서 서울대학교가 들어오고, 서울대학교와 연계된 산업연구단지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좋은 주거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자, 좋은 주거지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큰 도시가 들어와야 된다. 자, 그리고 결국은 뭐 이러한 빈 땅도 다 개발이 될 것이다. 결국은 빈 땅도 이곳에 많은 그 어떤 기업들이 또 들어오면 모자르게 돼 있죠. 자, 3차 서비스 산업까지 발달이 되니까 결국은 이런 빈 땅들이 다 메꿔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철대가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